구상형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에서 각 학생이 가지는 동기적 특성을 말씀드리고 각 학생에게 적절한 과제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 학생이 가지는 동기적 특성은 남보다 유능해 보이고 싶은 욕구입니다. A 학생은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점수를 받고 자신감도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통해 A 학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유능해 보이고 학습을 통해 유능해 보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A 학생에게 적절한 과제를 말씀드리면 A 학생에게는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여 A 학생이 학습에서의 과제 해결에서의 성취감을 얻고 자신이 더 유능하다는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B 학생이 가지는 동기적 특성은 자율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B 학생은 선생님이 정해준 것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과제를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통해 B 학생은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여 해결하고 싶어하는 동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B 학생에게 적절한 과제를 말씀드리면 B 학생은 개별 프로젝트 과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별 프로젝트 과제 해결을 통해 B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과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이에 대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C 학생의 동기적 특성은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 학습 욕구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C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C 학생은 주변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 학생에게 적절한 과제는 모둠별 제작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C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과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둠별 제작 과제를 통하여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협동을 통해서 공동의 가치를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2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도할 때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자질을 기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적 자질로는 공감의 자질입니다. 교사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도할 때 학생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공감하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생의 현재 상태를 공감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점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드리면 저는 학생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겠습니다. 학생과의 지속적인 대화는 공감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공감하고 학생에게 너는 더 나아질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말해주겠습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 자질로는 수업 재구성의 자질입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수업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재구성의 자질이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면 저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재구성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여 학습자 맞춤 수업이 어떤 것인지 동료 교사들과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3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에서 제 가치관에 비추어 선호하는 교사는 교사 A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교사에게 가장
빛이 나는 건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교육 환경의 자율성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교사의 말처럼 교육 활동과 관계없는 지나친 SNS 활동은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A 교사의 말처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SNS를 하는 것은 교사가 SNS를 하는 것은 교원의 자율성 신장 측면, 교원의 전문성 신장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선택한 입장이 학교 조직 문화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유의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교사의 SNS 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교직사회에서 교사들이 SNS 활동이 주가 되는 것을 유의하여 어떤 점이 교사의 품위를 해치지 않을까? 어떤 점이 교사의 품위를 해칠지 이런 점을 교직사회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문제 잠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답형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교사는 교사 A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교사는 무조건 학생을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라포는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가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야만 학생도 교사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교사는 무조건 학생을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입장에서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교사는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생활 지도를 할 때, 무조건적인 생활 지도를 할 때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학생에게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육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과 바람직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면, 저는 학생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주 교실에 방문하여 학생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말에 공감하고 학생들의 평소 생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신뢰관계도 형성되고 이는 교사와 학생의 가장 중요한 라포를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